안녕하세요. 골든 라이프 라디오입니다. 지난주 스마트워치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댓글로 저도 새벽에 혈압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는 몰랐던 건데 스마트워치로 알게 됐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혈압을 어떻게 낮추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스마트워치로 새벽 고혈압을 발견한 후 3개월 동안 혈압약 없이 오직 걷기만으로 혈압을 140에서 120까지 낮춘 실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제 개인 경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걸어서 혈압을 잡았는지 그 3개월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스마트워치로 새벽 혈압이 160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된 후 병원에 가서 24시간 혈압 측정을 다시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평균적으로는 정상 범위지만 새벽 시간대에 혈압이 높아지는 건 분명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혈압약 복용을 권하셨는데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혈압약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혈압약 부작용으로 어지럽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아직 70살인데 벌써 약에 의존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혈압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운동과 식단 관리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걷기 운동이 혈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3개월 정도 해보시고 다시 오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걷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건.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언제 걸어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걸어야 하는지.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봤습니다. 걷기가 혈압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하루 평균 20에서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10mm 머큐리 정도 낮아진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걷기 실력이에요. 삼성 헬스 데이터를 보면 한국 노년층의 평균 걷기 시간이 하루 60.7분으로 전 세계 17개국 중 1위라는 거 아세요? 이건 20대 젊은이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걷기가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이래요. 첫째, 심장이 강해져요. 걸으면 심장 근육이 발달해서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혈관이 유연해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액이 더 쉽게 흐르게 해줘요. 셋째,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넷째, 체중이 줄어들어요. 걷기로 체중이 줄면 심장이 펌프질해야 할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에게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현재 상태 파악, 1주차. 먼저 스마트워치로 평소 걷기 패턴을 분석했어요. 저는 하루 평균 3,000보 정도 걷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면 145, 90 정도. 저녁에는 135, 85 정도였어요. 2단계, 목표 설정과 시작. 2주차부터 4주차. 목표를 일단 하루 6,000보로 정했어요. 갑자기 1만 보를 목표로 하면 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시간 정도로 정했습니다. 아침에 걷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고혈압 때문에. 오전 시간대 혈압이 높아지는 걸 운동으로 조절하려고 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3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큰 도움이 됐어요. 걸음수도 세어주고 심박수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아,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3단계, 강도 조절과 습관화 5주차부터 8주차. 3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8,000보로 올렸어요. 이때부터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5분 걷고 1분 빠르게 걷기,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걷기 후에 스마트워치로 혈압을 재보면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뿌듯하던지. 4단계, 본격적인 성과. 9주차부터 12주차. 2개월째부터는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어요. 둘째,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셋째, 밤에 잠을 더 깊게 자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압 변화. 3개월 후 병원에서 재측정한 결과 평균 혈압이 125/78까지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 정도면 정말 정상범위네요. 혈압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어요. 그때의 기쁨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3개월 동안 기록한 실제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1주차엔 평균 3,200보, 혈압 145, 90. 4주차엔 평균 6,500보, 혈압 138, 85. 8주차엔 평균 8,200보, 혈압 132, 82. 12주차엔 평균 9,500보, 혈압 125, 78. 걸음수가 늘어날수록 혈압이 확실히 내려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벽 고혈압도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새벽 3시에서 5시에 16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135 정도로 안정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점진적 증가가 핵심이에요. 갑자기 1만 보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현재 걸음수에서 1000보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저도 3000보에서 6000보, 그리고 8000보, 다음으로 10,000보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둘째, 시간 정하기가 중요해요. 저는 아침 7시로 정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요. 셋째는 스마트워치나 만보기 활용하세요. 걸음수가 눈에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돼요. 오늘은 8,000보까지 왔네. 1만 보까지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넷째, 날씨에 상관없이 하는 방법 준비하세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걸었어요.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제자리 걸기 등등. 핑계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저는 매일 아침 혈압과 걸음수를 노트에 적었어요.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저는 원래 혈압약을 먹지 않던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마세요. 걷다가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멈추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넷째, 걷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짜게 먹는 습관,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함께 관리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한두 달 하고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걷기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 있거나 혈압이 180, 11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에는 이런 증상들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운동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제 걷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현재 제 상태를 말씀드리면 혈압은 120, 75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에요. 하루 평균 걸음수는 10,000보 정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걷기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화를 신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비가 와도 추워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변화들도 많이 생겼어요. 첫째, 체중이 7kg 정도 빠졌어요. 둘째, 무릎 관절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셋째, 잠을 정말 깊게 자게 됐어요. 넷째,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다섯째,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친구들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처음에는 혼자 걸었는데 어느 날부터 동네에서 저와 비슷한 시간에 걷는 분들과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걷는 걷기 친구들이 5명이나 생겼어요. 혼자 걸을 때보다 함께 걸으니까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빠지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도 조금씩 추가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단도 조금 더 신경 써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주로 운동에만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짜게 먹는 습관도 고쳐보고 혈압에 좋은 음식들도 더 챙겨 먹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혈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너무 겁내지 마세요.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걷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돈도 별로 안 들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1000보라도 더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6개월 후에는 정말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걷기로 혈압을 잡은 실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특히 이런 댓글이 정말 궁금해요. 저도 걷기를 시작해 보겠어요. 제 혈압 수치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걷기 말고 다른 운동은 어떤가요? 등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많이 언급했던 수면과 혈압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스마트워치로 발견한 제 수면 패턴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여서 혈압을 더 안정시킨 방법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만나요. 골든 라이프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